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떨리고 리춘희 북한 아나운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주먹진 시민들의 손도 떨렸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즉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반도는 순식간에 화약 냄새에 휩싸였습니다. 수소탄, 대륙간 탄도미사일, 항모 강습단, 전략 폭격기 같은 전쟁 이미지가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외교적 방안, 차원이 다른 조치, 더 강력한 대응, 군사적 옵션, 북한의 자멸. 최고의 적이 최강의 무기, 최악의 언어가 좁은 한반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을 빼앗는 이런 소란과 불안에도 한국과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이 북핵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던 오바마 때문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 관계를 단절한 채 대결로만 치닫다 북핵 상황을 악화시킨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문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의 실패이자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미동맹 우선 논리에 따라 트럼프를 따라간 문 대통령의 실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한국의 보수 세력은 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문재인 정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대화하자고 하니 약해 보여서 북한이 도발한 것이다. 유화 조치로는 안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원론적 차원의 대화를 거론했다는 사실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 트럼프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대북 군사적 조치를 언급하는 사이사이에 대화론을 불쑥불쑥 꺼내들었습니다. 진짜 대화를 했다면 다른 경로가 펼쳐졌겠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대화론은 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핵미사일 완성을 위해 달리는 북한을 유인할 만한 것을 전혀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축소한 건지 아닌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축소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미국 정부는 축소가 아니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태도에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비핵화하겠다면서 대화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트럼프의 태도는 북핵 및 미사일 위기의 엄중함에 어울리지 않는 가볍고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호한 것들조차 대화에 반대되는 엄청나게 많은 신호들에 의해 압도되었습니다. 보리에 쌀이 몇 톨 섞였다고 해서 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도 보리와 쌀은 구별할 줄 압니다. 이번 핵실험으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8월 22일 트럼프는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을 유혹할 만한 것 하나도 내놓지 않은 채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편 것입니다. 13일 뒤 긍정적인 일이 아니라 수소폭탄 실험이라는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지만 트럼프 자신이 자기의 실수를 깨닫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전쟁할 것도 아니면서 전쟁할 것처럼 과장된 수사를 남발하는 걸 김정은도 알게 됐고 따라서 김정은은 앞으로 트럼프를 더 수월하게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런 트럼프와 발을 맞추고 때로는 스스로 한 발 더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사드 조기 배치, 독자적 대북 제재, 핵 잠수함 도입 추진,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 전술핵 검토와 같이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 목표에 다가갈수록 대북 정책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았습니다. 핵 동결, 나아가 핵실험 유예도 어려운 판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하자고 트럼프와 합의를 했습니다.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고
함으로써 중국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전술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 길로만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전술적으로 다양한 변화들이 다 전략적 목표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략적 목표가 1단계로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북핵 동결, 그 다음 비핵화라고 해둡시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것은 사건 따라다니는 군사적 조치들이었습니다. 그게 북핵 정책의 전부였습니다. 현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이런 임기응변적인 행동들이었고 전략적 목표는 공허한 구호로만 남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략적 목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북한의 행태와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는 데 충실하다가 결국 샛길로 빠지고 목표에서 멀어지는 줄 몰랐을 뿐입니다. 몸통이 꼬리를 흔든 게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두 정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전략적 목표를 놓쳤다는 점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순간이란 말할 것도 없이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입니다. 전략적 목표에 다가가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왜 전쟁 위기, 중첩된 안보 위기의 수렁을 박차고 나갈 생각을 안고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핵무기 보유가 코앞에 닥쳤습니다. 전술적 변화라는 이유로 우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북한 문제를 올바로 학습하고 김정은을 잘 다룰 때가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위기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낡은 명분, 북한이 핵 능력을 갖기 전에 설정해 놓았던 비현실적인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이미 중국이 제시한 타협안이 있습니다.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을 병행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쌍중단, 쌍궤병행입니다. 물론 현재 북한도 미국도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시 병행이 아니라 서로 상대가 먼저 조치를 취하면 그것을 지켜보고 내가 행동을 할지 말지 검토해 보겠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먼저 하고 나는 나중에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비핵화도 하지 않고 비핵화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미가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북한대로 핵국가로 가라고 부추기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북핵 문제를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가장 절박한 쪽이 바로 한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한이 중국의 타협안도 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북핵 해결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북한은 이미 훈련을 중단하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훈련 중단 선언만으로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대화가 시작되면 핵 동결이라는 현실 가능한 목표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비핵화를 들고 나오면 협상이 깨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이제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고수해야 할 어떠한 숭고한 목적을 따로 갖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북핵 동결의 기회를 포기하고서라도 훈련을 강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섯 차례나 실패를 반복한 방법을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실패한 방법입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7번째의 실패를 각오해야 합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빠르면 북한 정보 수립 기념일인 9월 9일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완성된 ICBM을 발사할 수도 있고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엔 8번째 실패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